우리 증시가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았네요. 종합지수가 2포인트밖에 그래도 안 받. 지금 다시 1.61포인트 상승으로 딱 바뀌네요.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2006포인트로 오늘 1.6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강보합이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역시 543.10으로 1.8포인트가 오른 0.33%의 상승장으로 금요일장 이번 주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보다 상세히 오늘 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지루한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됐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이 북한발 리스크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장중 2,000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미국의 고용지표 소식 등 글로벌 증시 호조 소식이 들어오면서 2,000선은 오늘 지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차 군단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08%의 오름세 보이며 2,006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지수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오늘 65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오전장에서는 북한발 리스크에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상승 탄력 받으며 상승 흐름 이어진 하루인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막판 들어 상승폭이 좀 축소된 모습입니다. 0.33%의 오름세 보이며 543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기관은 소폭이나마 16억 원의 매수 우위를, 외국인 쪽에서는 394억 원의 매수 우위 이어졌고요. 개인 쪽에서 오늘 36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입니다. 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원 60전의 내림세로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장 직후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 시도했는데요. 이후 오늘 엔화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09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 20전의 오름세 보이며 1,090원 30전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대의 조정 흐름 받았습니다. 오늘 150만 원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외국인들 이틀째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오늘 삼성전자 149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역시 나란히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1%대의 조정 흐름, 현대모비스 약세 흐름 보이며 30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포스코와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한국전력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32,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신한제조와 SK하이닉스 강보합권, LG화학과 현대중공업까지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오늘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2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오쇼핑과 서울반도체 약세 흐름입니다. CJ ENM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며 37,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K 브로드밴드가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며 4,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과 GS홈쇼핑 오늘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포스코 ICT와 SFA, CZ까지는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파트론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5%대의 강세 보이며 25,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 속에 유통주 주가가 동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신세계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오늘 주당 7,500원씩 오른 하루고요. 현대상사 역시 5%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26,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롯데쇼핑이 2%대의 상승 흐름, 호텔신라가 3%대의 강세 보이며 52,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일 정부의 정책 수혜감에 이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바이오주 주가 오늘은 혼조 양상 이어졌습니다.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는데요.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던 녹십자는 오늘 4%대 강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전일 급증세 이어가던 차바이오엔 오늘은 약세로 장마치면서 11,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미약품이 2%대의 상승세 보이며 주당 3,500원씩 오른 하루고요. 마이크로젠이 3%대 강세 보이며 39,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일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에 급증세 보였던 태양광주, 오늘 이틀째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장주인 OCI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기는 했지만 강고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OCI 머티리얼즈 1%대 상승세 보이며 35,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KCC가 2%가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오늘 5,500원씩 주당 오른 하루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겠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방산주 주가 장 초반에는 급등세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홍조 양상 보인 모습입니다. 스펠콘은 오늘 8%대의 급등세 이어지며 4,1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휘니드와 퍼스텍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오늘 하락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한일단조 오늘 약세 흐름 보이며 3,0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 SDI 강세 보인 하루입니다. 폭스바겐이 전기자동차용 전지를 삼성 SDI에서 대량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2%대 강세 보이며 오늘 14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원랜드 증설 카지노 게임기구 운영이 지연될 것이라는 소식에 약세 보였습니다. 2%대의 내림세 보이며 32,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테스 살펴보겠습니다. 테스가 태양전지의 가스 차단 장치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도달했는데요. 주당 780원씩 오르며 5,98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여의도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마감과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일단 다음 주 시장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해외 증시가 이번 주에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중 최고치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내부적인 좀 요인이 현재 지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북한 이슈가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고요. 국내 수급 쪽 요인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국내 증시는 하단은 좀 견고하지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수급 쪽 요인은 다소 좀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효율적으로 해볼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텐데요. 다음 주 투자 전략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의 그 위험 선호에 대한 경향은 여전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은 뭐 긍정적인 스탠스를 여전히 가져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일단 코스피의 지지선은 대략 1970포인트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이제 95엔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국내 이제 수출주들의 모멘텀이 다소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자동차 업종 쪽에서의 하락세가 좀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일본 엔달러 환율의 그 상승세가 조금 가파른 만큼 일부 그 대형주들에 대한 접근은 다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3월 동시만기를 현재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차익시장고는 대략 1조 3천억 원 정도 지금 쌓여있는 상태이지만 이 중에서 외국인 물량인 6,500억 원 수준은 좀 출회가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내 기관 물량은 다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략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에 그 차익장고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좀 주의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코스피의 흐름 자체는 우상향 흐름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형주들은 다소 좀 심리적인 부담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음 주에는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합니다. 한매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특징도 함께 이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그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5일선까지는 돌파하지는 못하는 그런 21선과 5일선 사이에서의 등락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금일 3분봉을 보시면 장 초반 보합세로 출발한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시장 하락 압력에 따른 일시적인 급락이 있었지만 이때 21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또 급반등하면서 장중 내내 장 초반을 제외하고는 큰 움직임 없이 횡보세가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횡보세를 보였지만 장중 대외 리스크와 또한 국내 북한 리스크가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긴장감이 도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금일 업종별 등락을 확인하시면 금일은 전기 전자 업종과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면에 경기 둔화 종목들인 건설업과 운수창고 그리고 은행, 보험 등 또 경기 방어주 위주의 좀 상승세가 들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투자 주체별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금일 168억의 순매도가 출회되었지만 기관들은 약 1,000억 가까운 900억의 순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전일 미국 시장이 소폭의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금일 168억의 매도가 출회된 점은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금일 전반 전체적으로는 900억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펀드 환매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기금과 국가및 지자체들은 지속적인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 하락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금일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수로 돌아서면서 약 400억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되었고 국내 기관 쪽에서도 15억 가량의 순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 지금 최근에 코스닥 쪽이 차트 자체도 꺾이고 수급도 약간 이틀 동안 꺾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금일 재차 외국인의 귀환과 함께 기관들 쪽에서도 소폭 매수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금일 외국인들이 대량의 선물 매수가 있었는데요. 장중에 2,000계약 이상의 순 매수를 보였지만 종가상으로는 지금 1,844계약 순 매수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시면 금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매도세 속에서 중형주와 소형주 위주의 소폭의 매수가 유입되었고요. 특히 금일 특이했던 사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좀 외국인들 쪽에서 강하게 출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이라든가 유통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 등 기타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소폭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매매가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금일 기관 쪽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된 가운데 대형주와 중형주가 조금 더 많이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들은 외국인들과 반대로 전기 전자 업종에서는 순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운수 장비 업종에서는 순 매도를 보여주면서 약간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눈에 띄는 사항들은 금융업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은행과 증권 그리고 보험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일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베이시스 게리차를 보시면 최근에 장중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15분봉으로 보시면 장중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종가상으로 약간씩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은 시장 메이저들이 지금 현재 강력하게 상승 방향을 보기보다는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의 염두를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베이스 괴리차가 0 위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급락의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일 그 프로그램 쪽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왔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일간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중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천억 이상이 유입이 되지 않는 좀 약간 정체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약 3천억 가까운 2,728억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에 긍정적인 사인을 줬습니다. 차익 같은 경우에는 베이시스 괴리차 개선과 함께 600억 정도로 의미 있다기보다는 그냥 유입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금일 지속적인 쉬어오던 모습에서 지금 2,130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주 만기를 남겨놓고 그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에 대한 매물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순차익 잔고가 지금 약 5조 가까운 이런 상황이지만 1, 2월 달에 12월 배당 관련 물량들이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기는 좀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를 짚어주십시오. 네, 금일 특징주는 먼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호텔 신라를 들 수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주요 이평선들을 전일 돌파 이후에 눌림목을 주지 않고 바로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호텔 신라는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면세점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게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 입국자들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으로의 출국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중국인 입국자들의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2013년 중국인의 신라 면세점 매출액 비중이 약 33% 정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물론 상반기 이익이 신라 호텔의 리모델링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최근 27일 지난달 말인 27일부터 기관들 쪽에서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외국인들도 동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과 함께 차트가 강하게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그동안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인 5만 원대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 가능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하락 특징주인데요. 금일 외국인들이 또 강력한 매도와 함께 삼성전자가 1.38%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일 창구로 보면 UBS와 메릴린치, CLSA, 모건스탠리 등 주요 외국계 창구에서 대량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그동안 수급을 보시면 그동안 기관들 쪽에서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었지만 외국인들이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국내 기관들 쪽에서는 투신권의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매도세 와중에 그나마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삼성전자의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었는데 금일은 외국인들마저도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물론 지금 140만 원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현재 보셨듯이 수급 자체에 대한 개선이 없기 때문에 수급의 개선을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봐드릴 종목은 피델릭스라는 종목인데요. 피델릭스는 최근에 금일도 상한가고 전일도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델릭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4에 모바일용 초소형 메모리 반도체인 노어 플래시 메모리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한 거래량이 늘면서 좀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 3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10시 이전에
10시 이전에 상한가 진입 이후에 물량이 전혀 출회되지 않고 상한가를 유지했다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종가장 상한가도 중요하지만 상한가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10시 이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또한 전일 상한가 진입할 때도 중간에 물량이 한번 출회되긴 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는 9시 6분에 상한가를 진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이 강하게 실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수급 패턴상으로 지금 현재 이틀 상한가고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상한가가 사흘째 상한가인데요. 사흘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익 시점 물량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호텔신라, 삼성전자 그리고 갤럭시 S4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델릭스, 자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변원규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다음 주에 대한 본격적인 또 대응 전략을 함께 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명식 전문가,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를 여쭤봤고요.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당분간 2,000포인트 기준으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시가총액이 큰 특화된 종목은 코맥스. 그리고 이명식 전문가는요, 매수 타이밍과 선택이 중요하다. IT, 신재생에너지, 중국 내수 수혜주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락앤락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당분간 2,000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셨군요. 네. 네, 일단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요즘 이제 최근에 느끼실 겁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뱅가드 처음 이제 펀드 청산 얘기 나왔을 때 계속 떠들었고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증시인과 이제 디커플링 나오는 게 이런 현상입니다. 뱅가드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러한 근거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엔화 약세가 이제 기조로 봐야 된다. 왜냐하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전에 같으면 이제 환율 얘기 잘 안 하는데 지금 같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전에 같으면은 환율이 지금 1달러에 93엔, 4엔, 5엔 뭐 이렇게 가는 방향이고 지금 달러 강세 굉장히 강합니다. 1유로에 지금 전에 같으면 1.37이었는데 지금 1.30입니다. 이게 1유로 가지고 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화 같은 경우도 전에 1,031달러에 1,03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87원까지 올라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초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화들이 약세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환율이 내려갈 때 뱅가드 펀드 쪽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어떤 주식 가치는 괜찮은데 환율 때문에 환차손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 펀드 환매가 좀 주춤하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 한 3조 정도 어느 정도 물량이 정리됐다고 하는데 6조 정도 남았습니다. 6조 정도.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말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증시 상반기는 장마전선이다 말씀드립니다. 장마전선이기 때문에 그 장마전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역경이 있고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데
신고가가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러한 수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받아내기 힘드니까 신규 외국인 매수가 그런 글로벌 증시 어떤 상승 열을 가지고 와서 뱅가를 먹어주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계속 소화가 돼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서서히 이제 디커플링 되니까 사람들이 좀 지쳐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조금 또 위험한 그런 그 시장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쳐가다가 이제 툭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당분간은 2,000포인트 내에서 다시 자꾸 회복시키려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또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크게 그 나가는 쪽은 그 금액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물량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을 싸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 기준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약간 덜 물량이 나오겠죠. 또 어느 선 일정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써가지고는 2040에 어쩌면 그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우리 쪽 같은 경우도 2040을 돌파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2000선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쪽 어떤 그 청산 물량을 받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증시 보시게 되면은 그게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계속 패턴을 보였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독일 지수를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다 거기 올라가는 쪽 있고 내려가는 쪽이 있고,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죠. 중국하고 우리나라 쪽에 좀 꺾여 내려가는 분위기고, 대만하고 니케이는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 방향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전 세계 증시가 우상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각국별로 이제 약간 특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세계 증시 봐가지고 오늘 미국 올라왔으니까 또 올라가겠지라는 분위기로 하게 되면 안 되겠죠. 2040가 또 2000포인트가 깨진다고 해가지고 또 쭉쭉 내려가는 그런 방향은 아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장세이고, 2000포인트는 당분간은 좀 지지하면서 또 툭 내려가게 되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또 그 말씀도 조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2000포인트 아래선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매짐을 해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쿼드러플 위층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펀드 환매 물량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2007년도, 8년도에 펀드가 급속도로 급증했는데요.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됐습니다. 보통 외국처럼 뭐 10년, 20년짜리 장기 펀드를 판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3년, 5년 만기 펀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펀드 환매 물량의 경우에는 5년짜리가 일단 줄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막빠진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뭐 펀드 환매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금일도 그 삼성전자,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지난 2월 20일 이후로 지수가 강하게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외국인 선물 매수, 그 다음에 그 기관들의 현물 매수가 동시에 유입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다음 주부터 서서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뭐 일부 물량의 경우는 롤오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관 쪽에서는 뭐 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그 고유 계정으로 약 한 6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의 단기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그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도 이로 인한 뭐 현물을 압박하는 이런 베이스 악화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 뭐 눈치 보기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 쪽에서 그 차익 매물이 이틀 동안 전일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선물 유월물 쪽으로 외국인들의 그 물량이 롤오버 된다면은 선물 그 유언물 쪽으로 미결제 약정이 그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현재 뭐 한 2만 3천 계약 정도인데 적어도 그 7만 계약에서 10만 계약 정도 웃돌아야지만 단기적인 그런 매물 부담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는 물량 부담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물량 부담이 없는 옐로칩 종목군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금일도
엔화 가치가 95엔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뭐 지정학적 리스크, 잠재적인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환율도 동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환율 문제의 경우 시장에 큰 뭐 발목을 잡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자, 몇 가지 질문을 또 두 분께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일은 이제 올해 첫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 저도 항상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 뭐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리고 개별 주식의 선물, 개별 주식 옵션, 이 네 가지가 이제 만기가 겹치는 날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지요. 복잡합니다. 매물 폭탄이 좀 나오지는 않을까 항상 좀 조마조마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들려주십시오. 일단 올해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이제 3월 달에 들어가면 그게 다음 주인데 초창기에는 선물 옵션 쪽 마이너스 2만 개까지 누적이 됐었죠. 그리고 현재 플러스 굉장히 만 계약 이상으로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들어가는데 일단 그 선물 포지션도 이제 다음 주 이제 쿼드러플 위칭 다음 주까지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가가지고 이제 외국인 그 선물 방향이 굉장히 거기 각양각색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느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2040의 어떤 벽을 막고 디커플링 되면서 어떤 자재를 좀 막고 있죠. 지금 박스권 이제 2000% 상단에서 박스권 움직이는데 어느 이제 한쪽으로 이제 뭐 누적 매수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누적 매도 쪽으로 가느냐 그 포지션들을 좀 잘 봐야겠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에 따라 근데 특별하게 특색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특색이 나와가지고 지수가 그쪽 가게 되면은 좀 기대도 해볼만 하는데 일단은 혼조 양상이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다음 주 이제 만기 넘어가지는 좀 약간 혼조 양상이 많이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의 어떤 그 축이 상단은 좀 역시 확실하게 당분간은 정해졌고 하단 쪽에서 자꾸 2000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잘 체크해야 되고 자꾸 1990도 갔다 오고 1980도 갔다 오는 거 하면서 하단 쪽이 자꾸 낮아지는 거 하면서 그것도 체크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지고 뭐 단기적 매매들이 선물 쪽은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명시 전문가께서는요. 네, 일단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이스가 악화된다면은 3원밀 쪽으로 일단은 그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반대적으로 그 선물 유혈물은 매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롤오버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전일은 비차익 쪽에서 약 900억 정도 나왔는데 금일은 오히려 한 2천억 가까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은 상당히 그 혼조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 적어도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뭔가 그 명확한 그런 분기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하루에 한 7천 계약 내지 만 계약 정도도 단기간에 롤오버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짧은 만기를 앞두고 이러한 그 이벤트성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뭐 금이라든가 채권 시장의 경우 즉 안전자산에서 그 주식시장 위험자산으로 현재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대기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것이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이러한 증세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 일단 외국인들의 그 선물 매매 동향 여기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매물 부담은 뭐 큰 우려스러운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같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날에 열릴 또 이벤트가 갤럭시 S4 이제 공개 행사가 열려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공개 관련주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여쭤보죠. 일단 뭐 계속해서 효과가 먼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다음 주 이제 만기 기준에 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9천 개 이상 정도 되는데 뭐 적당히 잘 활용이 될 것 같고 갤럭시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해가지고 지금 S4 해가지고 지금 부품주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그러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왔고 약간 조금 이제 상승에 대한 약간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갤럭시 그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걸 그걸 모멘텀을 해가지고 이제 150만 원 살짝 깨졌는데 그걸 기대를 해가지고 뭐 155라든지 이렇게 반등에 좀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양면으로 봐야 될 걸로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자, 네. 그 부품주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무선 충전기 관련 재료 업체들의 경우 상당폭 올랐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고요. 최근에 그 양상을 보면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파트론 기관들은 줄기차게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가지고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싸움에서 어느 쪽으로 그 주가가 흘러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영화를 보더라도 보통 4편 나오면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3, 4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 정점은 어느 정도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갤럭시 4가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느냐 다음에는 이것을 보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시리즈별로 한 4 정도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고 더 이상 진화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영화하고 이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와닿는데요. 인디아나 존스도 4까지 나오고 재미없더라고요. 예. 자, 다음엔 종목 선정법 보겠습니다. 자, 조 이사님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이제 특화된 종목을 말씀하셨네요. 네, 제가 지난주 쉬었고 지난주 방송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코스닥 쪽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N자로 코스닥이 꺾어서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전고점 이제 부근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움직이니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뭐 CJ, ENM, 파라다이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돼가지고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5천억, 6천억짜리 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종목 선정에 써가지고는 이런 쪽 대형주 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보다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LG 디스플레이가 2만 원에서 작년에 2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만 7천 원 찍고 2만 7천 원까지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만 2천 올라오는데 제가 제2의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 3월 달에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나오고 있죠. 롯데케미칼, 포스코 이런 그 굴뚝주나 화학주나 이런 쪽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자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 있겠죠. 근데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가 3만 7천 원 쭉 빠지면서 2만 7천 원, 2만 6천 원에서 바닥 따지고 다시 3만 2천 원 올라오는데 1, 2개월 코스, 내려가는데 1개월, 2개월 코스, 바닥 따진 1개월, 2개월 코스, 반등하는데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겠죠. 오히려 제가 현대중공업 20만 원 초반, 21만 원 이하 초반까지 내려갈 때 오히려 그런 쪽이 낫다고 말씀을 또 드린 이유도 롯데케미칼도 그런 방향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처음에 20만 원 찍고 22만 7천 원까지 내려오고 다시 또 이번에 21만 원 찍고 21만 8천 들어오면서 10% 5% 이런 게임이 나오죠. 앞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화학주 내려가는 종목들도 이제 그때 좀 방향을 봐가지고 이제 첫 번째 기회는 올 거로 생각이 되는데 쉽게 찍을 가격은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롯데케미칼도 20만 원 초반 들어보면 한번 반등 기회가 한번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대신에 이제 주력으로 삼아야 될 게 종목에서도 거래소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난 종목이 하나 있죠. CJ그룹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12만 원 CJ그룹 올라가는 CJ 그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걸 잘 보십시오. 우상향이었던 대형주입니다. 우상향 대형주인데 삼성전자도 CJ와 마찬가지 우상향 대형주인데 요즘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겠죠. CJ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에 12만 원 찍고 내려가 12만 원 부분에서 다시 제가 전고점 14만 2천 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15만 원까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상향 패턴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눌림목 들어올 때 지수가 영향받아 조정받을 때 눌림목 들어올 때 기다려서 하는 거죠. 근데 CJ 같은 경우도 12만 원 찍을 때가 작년 1월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2월 달 한 달 반 정도 넘어가니까 이제 한 20% 수익이 났죠. 그런 만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을 급하게 내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들어올 때 확실하게 기다렸다가 사고 올라갈 때까지 좀 약간 기다렸다 이제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신고가다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 패턴의 종목들을 기다렸다가 샀다가 또 5% 10%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코스닥 같은 거는 지수상으로 이제 550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540선인데
5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있어가지고 CJ ENM이나 파라다이스 이런 그 큰 점 이번에 같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지그재그 파동을 만들겠죠. 그 지그재그 하단 쪽에는 그게 이제 51선, 짧게는 5일선이고 길게는 이제 21선인데 그러한 선들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휴대폰 부품주도 이제 삼성전자 조정바인가 그쪽도 이제 조정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쉽게 안 꺾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도 뭐 21선 기준해가지고 다시 뭐 전고점 부근은 뭐 안 가더라도 뭐 눌림목 들어와가지고 반등폭이 10에서 20% 정도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이제 기다렸다 매매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IT,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중국 내수 수혜주 이렇게 세 개의 섹터를 보자고 하셨는데요. 네. 금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뭐 전인대가 개최가 됐고요. 금주 그 시장 흐름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조은성 이사가 그 일부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의 경우 상승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 IT 섹터 금주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옐로칩 위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이쪽으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뭐 대표적으로 뭐 LG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이 최근에 어느 정도 그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됐는데 어느 정도 주가 메리트가 발생한 그러한 그 기회가 현재 그 반등의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닥 부품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금주 들어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일단은 뭐 LED 관련주가 조명 시장의 성장성 본격화로 인해서 일단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금일도 코스닥 시장 상당히 견조한 LED 관련주의 흐름이 이어졌고요. 다음으로는 그 전일 그 태양광 관련주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었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그 상승 랠리로 보면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현재 그 미국에서 기대했던 자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기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그 미국에서 셰일가스 다음으로 이쪽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한 상황이 현재 그 태양광 수요 회복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자력 관련주의 경우에는 금년도 적어도 뭐 1분기 3월이니까요. 2분기 내에 일단 뭐 해외 쪽에서 다시 한번 원전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섹터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일단은 그 중국 관련주의 경우에는 중국 도시화 정책 2, 3선을 그 활성화하겠다는 조책이 다시 한번 천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일부 음식료,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엔터 관련주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 주에는 뭘 살까요인데요, 조 이사님.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이 좀 성장성, 저평가 종목인데, 코맥스를 또 들고 왔는데, 제가 좀 이런 저평가 종목이나 질게 보란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 있었죠. 뭐, 전에 하이비전이나 참전 내전, 뭐, 지난주 유비코스, 그 다음에 길게 볼 때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파라다이스, 뭐, CJ 이런 종목들 하겠는데, 약간 좀 저평가 되면서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종목은 이제 계속 제가 주별로 좀 갖고 오는데, 코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게 거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초인종 누르면 인터폰이라든지 집안에 이제 보안에 뭐 홈 네트워크랑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업체인데 국내 시장 1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시장도 같이 그 절반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회사이고 요거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2003년부터 해가지고 2,000원대에서 쭉 움직였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작년 한번 4,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오고 있는데 회사는 양호하고 현재 이거 임자가 붙게 되면은 상당히 뭐 기본적으로 4,000원, 5,000원, 6,000원 지금 퍼가 오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더블 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맞는 종목인데 지금 시가총액 400억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한 4,000원 보고 길게도 뭐 5,000원, 6,000원 가도 괜찮은 주식인데 임자들이 언제 붙을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러한 점부터 좀 그 저평가 종목을 한번 추천해서 좀 길게 한 3, 4개월 정도 갖고 계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요. 요거 같은 경우는 61선 2,800원, 그 손절매 가격은 월봉으로 보셔가지고 5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 선만 깨지지 않으면은 중장기 패턴으로 해가지고 조금
사 모으면서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명수 전문가님은 락앤락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일 중국 관련 내수 진작 그런 관련주들이 금일 반등 모멘텀에 나타났는데요. 일단 수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금일은 다시 한번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락앤락의 경우는 최근 4년간의 투자가 올해로서 이탈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흐름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국의 경우 계속해서 2, 3선 도시에 대한 그러한 활성화 정책이 나오고 있죠. 이미 락앤락의 경우에는 2, 3선 도시에 대한 물류센터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한 차기적 다음 중국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 동남아 시장의 그러한 소비 시장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 진출도 확고한 그러한 교도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성장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락앤락의 경우 금년도 1월달, 2월달부터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기적으로 27,000원대 박스권을 금일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점진적인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락앤락의 경우는 2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고요. 차트를 길게 보면은 작년 7월, 8월 달 3만 원대에서 급격히 이탈할 때 악성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만 3천 원까지 상승 모멘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락앤락.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상당한 성취를 거뒀었는데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보다 더 큰 성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 AS 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비코스 듣겠습니다. 네, 유비코스는 꾸준히 사 모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번 달에 좀 주춤 음봉을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음봉인데 월봉 5개월선 5,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200원 이하 이제 21선이겠죠. 6,200원에 5,700원 꾸준하게 이제 사 모으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상반기 내내 그냥 야금야금 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 7, 8천원 본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물산이죠. 네, 삼성물산의 경우 계속해서 한 2주 가까이 횡보 국면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까지 관계부처 장관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정책이 좀 공중에 뜬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현재 다각도로 노력 중에 놓여 있고요. 특히 해외 발전 시장, 특히 원전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각각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네, 자 화면으로 보기보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맥스와 락앤락 등등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조준석, 이명식 두 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마치고요.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